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밤 9시 38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마감됐느냐를 보는 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고용지표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의 이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같은 경우는 고용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관망세의 움직임, 사실 이런 느낌이었어요. 큰 이벤트가 있기 전에 뭐 눈치 보기, 이런 장세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정도로 적당할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벤트가 이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것이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38분이니까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별로 할 생각이 없고, 이따가 조금만 볼게요. 지금 현재 이제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리는 이 영상 핵심적인 부분은 이겁니다. 드디어 발표가 된 이 고용지표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를 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우선은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쇼킹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어떤 서프라이즈한 걸 기대했거든요. 이 예상치가 75만이었단 말이죠. 지난번 8월 6일날 발표됐던 값은 93만인가 94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굉장히 고용시장의 회복이 빠르다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도 추세가 괜찮겠지라고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프라이즈 75만이라 예상을 해놨지만 뭐 90만 100만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쇼크가 나왔어요. 23만 5천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굉장한 쇼크인 겁니다. 굉장한 쇼크. 75만이라는 숫자가 기대치였는데 75만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라는 숫자인 거고, 지난달에 93만, 94만이었다라는 숫자를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이 크게 감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경기 회복이 굉장히 둔화가 됐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단 경기 회복이 굉장히 느려졌다, 경기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경기 회복이 둔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긴축적인 측면으로 살펴보자면, 통화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뭡니까? 지금 시장이 우려하던 건 테이퍼링 우려입니다. 긴축 우려죠. 긴축 우려인데 고용시장 회복이 느려진다라면 긴축 우려는 굉장히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긴축 우려가 낮아져서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상승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일단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어떤 비교적 좀 일반적인 평상시에 어떤 좀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느려졌다, 경제 지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 하락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예. 당연한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이 긴축 우려를 해소했다라고 하면서 더 오르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1번의 반응이 나타나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당히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줘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75만이 기대치였는데 70만이라든가 아니면 65만이라든가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면은 1번의 반응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면은 70이나 65만 정도라는 숫자라고 한다면은 고용시장의 회복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단지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 거기 때문에 이것이 긴축 우려를 완화해주는 정도로서 경기 둔화 우려는 작고 긴축 우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1번의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근데 오늘 지금 현재 나온 값은 25만이죠. 기대치가 75였는데 25가 나왔다는 건 기대치의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정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숫자라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긴축 우려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기뻐할 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지금 경제 회복이 너무 물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경기 둔화 우려 쪽으로
시장이 확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숫자가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안 좋게 나온 결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전문가들도 75만이라는 숫자를 예상했는데 23만이 나왔네요. 너무나 쇼킹하긴 쇼킹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방금 지표가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43분이에요. 지표 발표된 지 13분밖에 안 돼서 솔직히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시장이 앞으로 보일 진짜의 반응인지 어쩐지는 솔직히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일단 제가 눈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뭐겠어요? 일단은 그 미국 경제 회복이 둔화됐다, 혹은 그 테이퍼링이 늦춰졌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저렇게 고용지표가 안 좋아 버리면 달러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게 논리적인 흐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엔 요거를 고려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달러의 이 상승 속도가 가팔랐고, 이 가파른 거에 대한 이 가파른 상승에 대한 가파른 조정도 나타난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미 약간 좀 단기적으로 좀 과하다, 단기 낙폭 과대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엄청난 악재가 나와버리니까 이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방금 전에 폭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이미 이까지 달러가 내려왔다라는 거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 2주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고용지표가 안 좋았을 거를 이미 시장이 다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딱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분봉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에요.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폭락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폭락을 계기로 해서 지금 급반등도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 모습은 어떤 좀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런 지표가 안 좋게 나왔지만은 달러는 이거를 선반영한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이 고용지표가 안 좋았다는 걸 가지고 반등의 재료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일단 좀 한번 해볼게요. 요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 뭐 달러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드렸다면은 다른 지표들도 다 거꾸로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면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윗꼬리가 달리고 나서 지금 쭉 올랐다가 밀려버렸는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그거겠죠. 미국의 테이퍼링이 느려진다, 미국 경기 회복이 둔화된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이미 2주간 유로화의 가치는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이미 어느 정도 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슈팅이 나와 버렸다, 오버하게 좀 위로 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자리가 어떤 이 매도의 찬스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달러를 설명드리는 순간에서부터 이미 뭐 제가 시장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다 뭐 벌써 드려버린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사실 이게 그 고용지표가 적당히 안 좋으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75만이 예상치였는데 60만, 70만 이 정도였다면 그래도 테이퍼링만 느려지고 그래도 회복이 좀 어느 정도 되네 이러면서, 원래 그 고용시장 회복이 살짝 느려진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주식은 안 좋고 나스닥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경제가 오히려 너무 안 좋아진다라고 하니까 S&P고 나스닥이고 지금 둘 다 갑자기 비리비리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어쨌든 달러 이야기한 거에서 다 좀 이야기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러를 이야기한 거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나 싶어요. 뭐 하여튼 전부 다 위험자산들이 9월 20일쯤부터 해가지고 8월 20일쯤부터 해서 어떤 급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이미 여기 지금 이런 결과에는 그죠? 어떤 것들이 좀 이미 선반영이 돼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지 않겠냐. 하여튼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미 오랫동안 지금 나스닥이 한 3, 4거래일, S&P가 뭐 3, 4거래일 이 정도 지금 버벅버벅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큰 악재가 나온 거라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좀 되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여튼 오늘 밤에 이런 걸 재료로 해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측 삼아서 숏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들긴 듭니다.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죠. 달러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은 다 그거죠. 달러가 내려오면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이미 고용지표가 안 좋을 거, 미국 경기가 안 좋을 것들이 달러에 선반영이 되어버려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 모습이 진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달러가 올라오면 미국 주식시장이 좋겠냐?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주식시장 이미 몇 거래일 동안 좀 어느 정도 좀 고점을 좀 의식하면서 버벅버벅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뭔가 재채기가 나올랑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전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재채기를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시장 고용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여기 정도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위험자산들 같은 경우 하여튼 뭐 주식시장은 일단 안 좋은 반응, 또 그리고 달러가 급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유로화는 꼭지를 찍고 밀리려고 하고 있고요. 구리도 내려오고 있긴 한데 하여튼 유가는 조금 오르려고 하네요. 이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모든 자산이 뭐 딱딱딱 똑같이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뭐 그런 뭐 법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뭐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일단 뭐 보여는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이미 오늘 안 좋을 지표가 시장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달러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사실 그죠? 이 고용지표가 그렇게 안 좋아졌으면 테이퍼링은 좀 멀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상식적인 모습이긴 할 텐데 테이퍼링 멀어진 거라는 이슈가 이미 다 시장에 반영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면 완전히 일단 또 반등적으로 또 돌아서고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서 지금 나스닥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보니까 지금 나스닥이 방금 전에는 나스닥이 S&P보다 좀 더 약했거든요. 금리가 올라오면서 나스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 나스닥이 좀 더 약해요. 나스닥이 좀 더 약해. 그러니까 지금 저 고용지표가 발표되자마자 그 순간에는, 발표된 그 바로 직후에는 고용지표 쇼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S&P가 약했다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엄청 강하게 올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순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금리가 크게 튀어오르기 시작하니까 나스닥과 S&P의 상대적인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더 약해지고 S&P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로 시장의 뉘앙스가 어쨌든 조금 묘하게 바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고려할 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이제 달러가 언더슈팅이 나오고 여기서 추세 전환 가능할지 여부, 또 그리고 금리가 머리를 틀지 여부 보면서, 금리가 머리를 본격적으로 튼다라고 한다면 나스닥 약세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이렇게 안 좋고 뭐 테이퍼링이 늦춰질 것 같고, 그죠? 테이퍼링 늦춰진다라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물론 그래봐야 한두 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 테이퍼링이 늦춰진다라고 한다면 이미 늦춰진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올랐던 거죠. 약간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을 현재 이 고용지표가 나온 거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으로 보고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뭐 지금 나오자마자 보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라서 이게 뭐 얼마나 맞을지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시장이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드렸고, 한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하네요. 미국 주식시장 수요일날 밤에 ADP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었죠. 그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온 그 다음날의 코스피 반응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마감이었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이 느려졌네 라고 하면서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었다고요. 물론 이날의 이 하락 마감을 제가 그렇게 무게 있게 해석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이날 중국하고 일본은 올랐거든요. 근데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 경기 둔화에 음봉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미국 경기가 지금 어쨌든 굉장히 뭐 빡세게 안 좋아졌다. 미국 경제가 안 좋아졌다라기보다는 회복이 굉장히 느려진 모습인데,
그게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뭐 지켜보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인 움직임이라면은 논리적일 거라면은 제 생각엔 월요일날 코스피는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비록 테이퍼링이 많이 늦춰졌죠. 그래서 긴축 우려가 많이 긴축 우려가 많이 약해진 점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근데 또 요즘에 시장이 긴축 우려 이런 것도 좋지만 뭐 경제가 둔화되네, 스태그플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을 드렸었죠.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뭐 경기 회복 둔화 이런 게 지금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점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을 의식한다면 또 어쨌든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자연스럽게 코스피 코스닥 이야기로 넘어오긴 넘어왔는데요. 오늘 장의 의미에 대해서 솔직히 뭐 크게 해석할 그럴 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오늘의 봉을 있는 그대로 보자면 오늘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나온 음봉의 의미는 많이 약해졌겠죠. 그렇지만 당장 눈에 띄는 건 뭡니까? 420을 아직 넘지는 못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그런 찜찜함은 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왠지 425나 425를 좀 넘어가는 그런 장대 양봉을 하나 더 봐야지 이 반등이 완전히 끝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려놓긴 했어요. 드려놓긴 했는데, 어쨌든 무조건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꼭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거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찜찜함은 좀 남아있다라는 거.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 420도 오늘 못 넘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은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인 거고요. 일단은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방금 전에 미국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미국 경기의 회복이 굉장히 둔화된다라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솔직히 마치 오늘 이 양봉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음봉을 극복해갖고 420을 넘어갈 것처럼 모양은 만들어놨지만 글쎄요, 월요일 주식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코스피가 뭐 긍정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추측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그래서 우리 신흥국 투자자분들, 코스피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결과적으로 달러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사실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뭐 이런 움직임이 너무 이상하냐? 사실 뭐 그렇지는 않아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어쨌든 지금 미국 경기 회복이 느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흥국 통화 원화가 조금 강세 흐름을 보이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 얘가 이미 오래전부터 방금 전에 지표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올 거를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한 측면이 있거든요. 1184원부터 지금 1150원 초반까지 다이렉트로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 좀 시장에 이미 그런 악재들이 녹아있는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개인적으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보고 있는 기준은 뭐 달러 인덱스죠. 예. 달러 인덱스가 오늘 밤 급락을 멈추고 반등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급락이 쏟아지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인 급락이나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오히려 적당히 이제 여기 어딘가에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내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근데 이게 이 무거운 지표지 않습니까? 무거운 지표니까 하루 만에 이거를 뭐 올라오더라도 하루 만에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보이시죠? 올라오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를 전환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를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오늘 올라오는 게 아니고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요. 그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고용지표가 굉장히 지금 쇼킹을 하게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또 나스닥 이야기하는 사이에 나스닥과 S&P의 상대적인 그런 강도가 또 바뀌었습니다. 다시 나스닥 강세, S&P가 조금 더 약한 모습, S&P가 좀 덜 나오고 나스닥이 좀 치고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들 고려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밤에 이제 그 재료를 해가지고 금리가 급하게 많이 튀어올라 버린다면은 나스닥이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다라는 점 정도, 요거 반응 고려해 보셔야 되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달러가
그렇게 고용지표 안 좋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달러가 올라올 것이냐의 여부를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변동성은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빅스 자체는 일단 빅스 지수 자체는 좀 어떤 상승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 뭐 자세한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여기 정도에서 여기 정도가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그죠? 예,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대응은 그렇죠. 예, 대응은 지금 아직까지 뭐 미국 주식시장 숏배팅이던 미국 주식시장 숏배팅은 오늘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경제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60만, 70만이 나온 게 아니고 25만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 숏배팅은 한 번쯤 들이대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스닥은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2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인식을 맞춰 놓은 상황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오늘 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저는 숏배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뭐 똑같습니다. 여전히 현금 관리 잘 하시고 425 부근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남겨놓고 이 위에 오면 정말 많이 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현금 비중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뭐 아직까지 여기서부터 이 8월 20일부터 올라온 이 상승세가 아직까지 멈추거나 꺾이겠다는 징조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징조가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예. 대응이 하여튼 중요하니까요. 뭐 머릿속이 지금 굉장히 아무튼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서프라이즈를 기대했었는데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지금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도 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일수록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면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밀히 보고 지금 미국이 숏 배팅 할 때인가 아닌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뭐 425 정도까지는 일단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으시고 현금 좀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오늘 밤 결과를 저는 일단 뭐 요렇게 논리적으로 움직인다면 요렇게 움직일 거다. 25만이라는 숫자는 너무 쇼킹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보긴 해봤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어쨌든 뭐 저의 개인적인 추측일 뿐이고 실제적인 결과는 어쨌든 겸허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숏배팅은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금요일 날이니까 주봉 마감 한 번씩들 확인하시는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코스피는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2주째 반등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죠? 이런 모습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뭔 일 있으면 커뮤니티에 또 글 한번 또 쓸게요.